근데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남아있는 쓰레기똥을 전부 청소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것부터 우선 질문을 좀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제가 먼저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전국에서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애국운동 한 것이 이제 한 40년 됐는데 주로 제가 하는 이제 청교도 영성훈련 목사님들, 제가 그동안에 한 40년 동안에 목사님들 3박 4일 원타임이 아니고 3박 4일 동안에 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중심은 성경이죠. 성경 공부한 분들이 사모님까지 합해서 약 8만 7천 명, 이제는 하면 거의 10만 명이 됐을 것입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늘 애국운동도 하고 또 이 교회 회복운동도 하고 특별히 성경을 좀 이제 칠천수양관에서 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에게는 또 한 이 기아 변속이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려고 한 적도 없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이신 길자연, 이용규, 지덕, 또 이광선 목사님, 최고 원로들이죠. 그분은 연세들이 거의 다 90이 됐습니다. 90 됐는데, 그분들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내려왔던 우리 맥 있죠.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그리고 김중곤, 조영기, 이렇게 내려오는 현재 살아있는 바로 한국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중심입니다. 그분들이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새벽에 나오라 그래. 아침에 롯데호텔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냥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저를 보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르신들, 제가 지금 병원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때 내가 세브란스에서 이제 수술을 받아서 사실 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었는데, 내가 이런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 어르신들이 막 소리를 질러.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야. 나라가 다 망했고 한국교회가 다 망했는데 젊은 목사가 말이야 시키면 하는 거지. 그래 소리를 질러서 뭐 말 대답할 수도 없고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집에 왔더니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조영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오라 그래. 여의도로 갔더니 저를 보고 한기총 대표회장 하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래도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은 한기총밖에 없으니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장에 들어가서 그 종로가 다 그 콩가루 집안 된 거 그걸 전부 통폐합해서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리는 운동의 대표장으로 들어가라. 그 뭐 조영기 목사님이 누굽니까? 감히 거기서 거부할 수가 없죠.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이건 내가 몸도 안 좋고 이거 할 수도 없다. 근데 며칠 후에 이제 여의도에 있는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만나자 그랬어.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한기총 대표회장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 물러줄 테니까. 그때에 한기총은 이영훈 목사님이 다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안 해 그거 그런 걸 뭐 내가 왜 그런 걸 왜 하냐고. 내가 할 일은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중원 목사님이 나한테 시킨 거 기독당 요거 한 개만 하지, 나머지 뭐 내가 목회하는 거, 부흥회하는 거, 목회자 집회하는 거 이거 외에 아웃사이드 처치 운동 이런 것들은 난 내 분야가 아니야. 난 안 한다 그랬더니 그때 이영훈 목사가 제안하기를 그래 그러면 기독당만 전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기독당에 100만 명을 서명받아 줄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과 순복음 교단 전체 합해서. 그러니까 날 보고 한기총 대표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해줄래? 그러니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는 뭐 그 약속을 거의 지켰습니다. 지금 이영훈 목사가 나한테 서명해다 준 것이 한 80만 장 됩니다. 80만 장. 우리 교회 사무실에.
그래서 제가 한기총 대표장을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니까 한기총을 공부를 해야 돼서 정관도 공부하고 해도 보니까 한기총은요, 한경직 목사님이 만든 건데,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 이게 한기총 정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관을 딱 보고, 아, 이래서 어르신들이 날 보고 들어가구나 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진행하다가 보니까 문재인 이 개자식이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연설을 하니까 펜스 부통령이 그 말을 듣다가 밖에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일본의 아베도 그걸 듣다가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대형 사고를 친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조중동, 아까 내가 조중동 한참 내가 이야기했는데, 조중동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언론, 시민단체, 기독교계 누구 하나도 그 말에 대하여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아니 저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이, 아니 저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한국에 있는 정치가 더하기 교수들 더하기 지식인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내가 조갑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조 선생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문재인이가, 그때 내가 개새끼라고 안 불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연설했는데, 진짜 그러냐 그래.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해서 그날 연설한 것을 딱 내가 따가지고 조갑재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어요. 보내더니 조갑재 선생님이 그걸 붙잡고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제주도 4.3 사건에서도 문재인이가 4.3 사건을 일으킨 김달삼, 이덕구에 대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착한 사람이다. 이 말도요, 다 놓쳤어요. 사실 다 놓쳤어요. 대한민국의 언론, 뭐 지도자, 지식인, 교수 다 놓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도 제일 먼저 잡아냈습니다. 제가 그때 깜빵에 있었거든요.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보니까 조선일보 신문을 보는데 보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내가 그 옥중서신을 통하여 강력하게 깜빵 안에서 내가 유튜브를 이영환 전사 보고 읽으라고 해서 강력히 타격했습니다. 보면 제가 선지자의 영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국민들도 모르고 교수들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지도자 모르는데 다 지나가는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딱 잡아내거든. 딱 잡아내는데, 그 다음에 그 전에 사건은 뭐였었냐. 2005년도 3.1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3.1절 연설에서 이것도 제가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그때도 노무현이가 하도 말을 개지를 하기에 내가 신방을 하다가 3.1절 행사하는데 문재인이가 뭔 말을 하는지 분명히 또 사고 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신방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텔레비를 보게 된 거예요. 노무현의 연설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침략과 간섭의 상징인 용산기지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문재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까지 전부 다 한 통속이야. 침략과 간섭의 상징인 용산기지가 드디어 서울을 떠나게 되었다. 평택으로 간다 이거죠. 침략과 간섭의 상징이라는 말은 뭐냐? 용산에 와 있는 미군이, 주한미군이 침략군으로 와 있다는 뜻이에요. 침략군으로. 이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노무현이가. 언론들도 뭐도 다 놓쳤어요. 그때 제가 그걸 딱 붙잡고 역시 조갑재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대통령이, 그런데 조선일보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조금 전에 노무현 대통령 연설한 연설문이 거기 나와 있습니까? 와 있대. 거기에 내가 텔레비로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확인 좀 합시다.
간섭과 침략의 상징인 용산기지라는 말이 있으면 있다는 거야. 조선일보한테 보내준 거야. 그것 좀 문장 좀 보내주세요. 그거 보내줬어요. 이야, 겁대가리도 없이 이 개자식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강력하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아놓고요. 간섭과 침략의 상징? 뭐 주한미군? 이 개새끼들 말이야. 이래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결국은 한기총 대표장이 된 후로 문재인이 이 사고 치는 걸 보고 내 눈에는 저놈을 가만히 뒀다가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편입하려는 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2019년 6월 8일 날 시국선언문을 내가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 시국선언문도 제가 그냥 뭐 이거 한 게 아니라 새벽 2시에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기도하는 습관이 초저녁에는 잠을 자요. 잠을 자고 밤 12시에 일어나서 1시, 2시, 3시 아니면 1시, 2시까지 요때 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도 이제 일어나서 황교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이 저한테 딱 치는 거야. 대한민국 망했다. 기도하다가 어떤 목사가 뭐 받는 충동이 그게 다 사실이라 그러면 신비주의자가 되죠. 그래서 저는 습관이 현실에 확인을 합니다. 기도하다 느낌이 오거나 뭐 하면 전국에 계시는 신령한 은사 받으신 목사님들,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 제발 좀 기도하다 뭔 충동이 오면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다 그러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주님이 내한테 말한 말과 현실과 맞아야 되는 거야. 한 손에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 확인을 시작했죠. 정말 대한민국 망했는가. 그 7명의 전문가들, 경제의 최고의 어제도 전 주일날 2시에 오셔서 저한테 깊은 자문을 해주신 최강 장관님, 그분이 경제의 1인자입니다. 또 이충근 박사님, 그 다음에 또 이재호 장관님, 그리고 또 신원식 현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런 분들을 내가 다 찾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 전문가, 그 전문가를 직접 내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야. 왜? 100% 망한다는 거야. 최광 장관님 말은 뭐냐?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은 이거는 국가를 해체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재호 장관, 아이 멀쩡한 4대 강이 말이야. 25조를 들어서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얻는 이득이 양쪽 논문 간에 4대 강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얻는 이득이 1년에 75조라는 거야, 수익이. 근데 이걸 해체하겠다. 4대 강이 만들어진 이후에 홍수 났다는 얘기 들어봤냐? 가뭄 들은 얘기 들어봤나? 그런데 이걸 해체하겠다. 근데 해체하는 비용이 또 5조야, 5조. 그러면 이 개자식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원자력 발전소? 아니, 남한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해체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에? 이게 인간입니까? 그래서 내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 시국선언문도 뭐 내가 앉아서 문장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고 차 타고 가면서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차 안에서 우리 교회 미숙이한테 사모한테 전화해서 야, 타이프 쳐, 워드 쳐 해가지고 그냥 차 안에서 가면서 그냥 둘둘둘 부른 것이 이게 이제 내 시국선언문인데 조갑재 선생님은 뭐라고 이걸 평론하느냐? 독립선언문 이후에 최고의 문장이라 그래요. 최고의 문장이라. 조갑재 선생님. 또 인천에 있는 그 정동수 목사님도 이걸 계속 되풀이 설명하면서 해가지고 또 여러분 여기 계신 유튜브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국민들한테 전파하니까 국민들이 그 말에 분노하여 강화문으로 뛰어나와서 강화문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청와대는 소강석을 나한테 보냈습니다. 소강석 목사가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신라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나이가 한참 많죠. 형님, 문재인하고 같이 가자고.
손학비도 피하여 가라 그랬지 않냐.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이야. 형님 그러다가 죽어. 그래서 뭘 죽어? 아니 문재인이가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그래. 그래서 좋아, 내 같이 갈 테니 이거 하나 확인해 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거 국민 앞에 사과해.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문재인의 이 연설 사과하고, 정사과하기가 자존심 상하면 내가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야, 나는 그날 그렇게 연설한 것을 비서들이 써준 원고를 내가 읽었다. 그게 그렇게 거기 문제 있는 줄 몰랐다. 이 정도라도 한번 해줘라. 그러면 내가 문재인하고 같이 갈게. 그랬더니 1시간 후에 소강성 목사 전화 왔어요. 비서실장 노영민한테 확인했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해? 그러면 너 죽어서 이 개자식아 해가서 그 유명한 청와대의 비닐 텐트를 내가 치게 되었습니다. 치고 놓고 이제 단식을 선포하고,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루에 금식하자 해가지고 단식 기도를 선포하고 했더니, 이야, 그 전에 또 한 가지 뭐죠? 바로 이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에서 청와대 비서 하나가 만났더니, 목사님, 신도시에다 땅 3,000평에다가 교회 잘 지어줄 테니까 목사님 같이 갑시다. 이렇게 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도 커요, 지금도. 뭐 교회를 지어줘. 그럴 필요 없이 신영복 사과하고 건국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사과하면 내가 문재인 도와줄게. 그랬더니 날 보고 하는 말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면 나 죽기 살기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때부터 이놈이 나를 구속시키려고 계속 종로경찰서에다 압력을 놓고 해서 저 김용민을 시켜서, 김용민이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을 시켜서 76건을 고발을 시켜. 76건. 그런데 종로경찰서에 수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서장도 그렇고 이거는 구속할 사안이 아닌 거죠, 정광훈 목사를. 그래서 뭐 잘 안 하니까 경찰서장을 전라도 사람으로 딱 바꿔버리고 수사관도 전라도 사람 바꿔가지고 구속영장을 치는데, 그래도 판사들이 자꾸 기각시키니까 이번에는 판사를 하나는 정읍 출신, 하나는 나주 출신, 전라도 판사로 딱 바꿔놓고 나를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번 감방 갔다 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이 붙었는데,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알아차렸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알아차렸어. 내가 섭섭한 것은 성도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데, 일반 국민들은 알아듣는데 목사님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심지어 목사님들이 나한테 말이야 책망하기를 하고, 형제처럼 가까이 지나는 목사님도 이렇게 말해. 정강훈 하지마 그거. 또 뭐라 했냐면, 어떤 사람은 또 나 친구가 그래. 다 좋은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뭐 이런 말로 계속 나를 압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필요 없어. 니들 내 옆에 친구로 다 떠나가도 필요 없어. 이거는 성령이 주신 음성이야. 난 무조건 갈 거야. 갔더니 이것이 결국은 대박이 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광화문 운동 때문에 문재인이 태클이 걸려서 문재인의 이 공작과 최후의 종전협정을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마지막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태클이 걸려서 문재인은 실패하고 우리는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쪽으로는 그렇고 일반 세상 쪽으로는 자, 박근혜 탄핵이 일어났습니다. 탄핵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뭐 돈 벌려고 박근혜 탄핵을 가지고 이 강화문에 나온 이 시민단체들 장들이요, 미안하지만 90%는요 박근혜 탄핵 관심 없어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돈 벌려고. 강화문에 나오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막 화나서 나왔으니까 막 돈을 막 던지니까 그거 돈 거두려고.
18개로 나눠져 가지고 대한문 뭐 저기 저 대학로 뭐 청계광장 무슨 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야 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요 저 자식들이 인간이냐 말이야. 그래서 나 한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여기 이범 총장과 여기 시민단체 대표들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저녁에 낮에 10시에 오전 10시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모든 강화문의 일반 시민단체의 대표가 좀 돼달라고 날 보고 그래서 내가 봐요 이거 수술해서 몸도 안 좋고 나는 못해 나는 기독교계 난 이것만 할 거라고 그랬더니 저녁 9시까지도 안 가면서 계속 난 집에 들어갔어요. 들었더니 내가 전화해봤는데 갔냐 그러니까 아직도 안 갔대. 저녁 9시까지 오전 9시에 와가지고 저녁 9시까지 안 가는 거야. 날 보고 나오라고 다시. 그래서 내가 다시 나가서 그러면 내가 일반 시민단체 총대표가 되면 내 말을 당신들이 듣겠냐 말이야. 목사 말하니까 목사님 잘 듣겠습니다. 우리가 잘 들을 테니까 목사님 외에는 이거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박세지 장로님도 할 나라 같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하는 말이 이것도 나 혼자 못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고영주 변호사님이 나하고 공동대표를 해주면 내가 하고 그 고영주 변호사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해서 내가 강화문 전체 시민대표를 내가 해준다. 그리고 나서 세종문화회관을 빌려서 돈 수천만 원 들어서 그때에 애국단체 모든 대표들 모시고 내가 이제 추대식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거 하고 난 뒤에 그러면 대형 집회를 한번 하자. 11월 17일 날. 그래서 강화문 광장에 그동안에 쪼개져서 하는 대한문 뭐 대학로 청계광장 하는 걸 전부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하자 해서 박근혜 탄핵 후로 가장 큰 집회가 11월 17일 날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그때 이제 시민단체 대표가 됐습니다. 지금도 법적으로 나는 시민단체 대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도 되고 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참 정말 나는 이 우파 이 대표들도 보면요 목적이 돈 거두는 거예요. 돈 거두는 거. 어떤 사람들은 50억 거뒀대요. 박근혜 탄핵을 주제로 해서 어떤 사람은 20억 30억 거뒀대요. 국민들은 모르고 그냥 돈 막 주는 거죠. 거기다가 분하니까 우리 박근혜 살려달라고. 그때 돈 거둔 사람들요 돈 빨리 가져와. 일로 가져와. 어디다 감춰놨어 당신들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게 목숨 걸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우파 단체 대표들 중에서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로세로 연구소야. 왜 가로세로 연구소가 나를 공격하느냐? 자기들이 돈을 다 빨아들여야 되는데 강화문에서 정강훈 목사가 돈을 빨아들인다 이거야. 쟤들이 오해하는 거죠. 저는요 애국운동하고 복음운동하면서 바깥에서 난 돈 걷어서 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쓰는 모든 돈은 우리 교회 헌금, 우리 교회 헌금도 좌파애들이 하도 고발하기 때문에 정관을 아예 바꿔놨어요. 공동회의를 해서 내가 내는 헌금은 정강훈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게 변호사 사무소 공정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뭐 수도 없는 고발을 했죠. 나한테 정강훈 목사가 교회 돈을 지 맘대로 쓴다고 했는데 안 돼요. 저한테는. 왜? 나는 공동회의로 이것이 헌법 다음에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재판받으러 가면요 목사님 왜 교회 돈을 맘대로 썼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가져가 공동회의 한 거 가져와서 내가 내는 헌금은 정강훈 목사에게 위임하고 어떤 용도로 쓰든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내주면 검사님 나보고 집에 가라. 혹시 여기에 이 방송을 듣는 목사님들이나 또 시민단체 대표님들은 꼭 정관을 만들어 놓으세요. 정관을 만들어 놔야 재판받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정관 안 만들어 놓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또 처벌받는다고. 그리고 그런데도 강문에 나온 이 단체들 중에 저를 막 공격하고 목적이 하나고 주제가 하나인데도 저를 공격해요. 오히려 그게 다 뭐 어떤지 압니까?
지가 돈 받아들이는데 정강훈 목사가 걸림돌이 된다 이거지요. 대표되는 데가 가로세로 연구소야. 나는 한 번도 그들에 대해서 반격한 적 없습니다. 내가 욕한 적도 없습니다. 걔들이 나한테요 하는 말 보면 유튜브로 정강훈 그게 설교야? 나도 소망교회 다닌 집사지만 그게 설교라고 하고 앉았어? 이야, 일개 집사 가짜 집사가 이렇게 대놓고 공격을 해요. 난 가만 놔뒀어요. 동남풍아 불어서 보르라. 그 후에 내가 이제 감옥을 가게 됐는데, 감옥을 간 후에 그동안 나하고 같이 내가 심화보 목사님을요, 내가 데려온 게 아니에요. 평택에 있는 강은신 목사가 심화보 목사님을 좀 여기다가 애국운동에 관심이 있으니까 날 보고 받아달라고. 그래서 내 강은신 목사의 추천으로 심화보 목사를 세워서, 사실은 강원에서 모든 기독교 순서 예배할 때 메인 연사로 심화보를 세웠죠. 그 심화보 목사님 연설할 때 뭐라고 연설합니까? 나는 가짜 목사였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애국도 모르는, 그렇게 지금도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그런데 내가 이제 감옥을 딱 가니까 이게 이제 강화문을 분리치게 하려고 뭐 7,000명의 발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의 기도 용사를 조직하겠다. 변호사들이 나한테 다 전화가 왔어요. 감옥에 있을 때 심화보가 강화문을 깨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놔두세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 심화보 목사님 전화해서, 형님 내 없는 사이에 강화문 지켜나 고생했어. 근데 어떤 개자식들이 말이야 형님하고 나하고 이간시키려고 심화보가 딴 단체를 만들어서 애국운동 한다 그래. 그랬더니 누가 그런 소리 하냐고 이 개새끼들 막 소리 질러. 일로 와봐. 그거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니까 나하고 나라TV에서 방송에서 직접 하자고. 그 직접 했어요. 내가 거기서 사과까지 했어요. 아니 난 심화보 형님한테 좀 의심했다고 말이야. 이 강화문 운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건국후 70년 만에 기독교인들과 일반 우파 시민들이 한자리 모이는 건국후 70년 만에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정강훈 목사도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만든 거예요. 이 나라 살리려고. 누구도 강화문 운동에 여기 손댈 자격이 없어요. 이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 후에 또 무슨 일개 무슨 아니한 유튜브하는 태국에는 핵거닥 했어야 되는. 아니 사람들이 기본 양식이 있어야죠. 나는요 애국운동하고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도 모든 일을 나는 조영기 목사님 지시로 해왔어요. 조영기 목사님 서울대 병원에 입원 1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비번에 계시면서도 내 강원 운동을 보고 계속 격려했어요. 정강훈 목사 잘한다. 너무 잘한다고 계속 응원했고, 나중에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한테 유언조의 말씀도 하셨어요. 유언조의 말씀도. 이건 비밀이니까 내가 말씀 못 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영기 목사는 하나를 가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첫째로 한기총 대표회장을 밀어넣고 애국운동을 강제로 푸시했던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현재 세대는 길자연, 이영규, 지덕, 이왕선 이분들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그분들을 워크힐로 모시고 내가 콤폼 받았잖아. 콤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책망할 것이 있거나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당장 안 합니다. 애국운동.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관성 목사님 날 보고 장군이라고 해요. 장군. 나는 인간적으로는요 그분들한테 잘못 걸려들어서 피 본 겁니다. 사실은 내가 왜 빤스 목사가 돼야 됩니까? 왜? 그런데 이 강화문에서 또 아니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당신들이 애국운동을 하면 얼마나 했고 한국 교회와 복음운동과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에 뭘 한 게 내놔보라고. 그런데 정강훈 가족은 안 돼. 내가 깜빡 간 사이에 대구에 있는 이상민하고 광주에 있는 박영호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정강훈 깜빵에서 나올 가능성 없어. 5년 내로 못 나와. 정가족 안 돼.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야. 보세요. 설령 내가
5년 안에 못 나온다 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에?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교도소 구치소로 편지 한 통을 해야죠. 전 목사가 지금 고생하는데 이 광화문과 전국의 애국운동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어서 우리가 대신 관리해 줄 테니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죠. 그런데 세상에 나를 비방해가면서 뭐 정강훈은 너무 세, 말이 너무 거칠어, 그러면서 떠들어대고. 근데 깜빵에서 딱 나오는, 내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죠. 유튜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건국사들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아까 고 박사님이 여기서 연설한 내용 잘 들었잖아요. 이런 정도의 상식은 유튜브 하는 사람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의 근대사라든지 흐름이 됩니다. 이래야 정강훈 목사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뭐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가 뭐 왔다가 갔다가 이러니까, 내가 애국운동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좌파 빨갱이들이 아니에요. 걔들 나한테 걸리면 죽어요. 이제 죽는데 오히려 우파 안에서 한동안 나를 치료했던 사람들이, 에? 지금 애니성교회 이혜경 대표 봐요. 얼마나, 이혜경 대표는요 김승규 장로님이 나한테 붙인 사람이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김승규 장로님한테, 여기 저 여자 중에 하나가 저 애국운동을 열심히 한다는데 전 목사님한테 찾아가라 했으니까 한번 나보고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너 전화 왔어. 또 이혜경 대표가 전화 왔어요 나한테. 목사님십니까? 목사님 좀 만나뵈려고 그래. 내가 그래서 나는 여자들하고서 안 놀아. 나는 안 놀아. 여자들하고는 안 놀아. 상대를 안 해라. 그랬더니 아휴 5분만 얘기해달라고. 그 딱 5분입니다. 오세요. 당연히 앉혀놓고 본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애국운동 해보려고 하는데, 애국운동인지 뭔지 알고나 이걸 하려고 그랬니까?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야 여자치고는 이 애국운동을, 이 험한 애국운동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귀엽게 보여가지고 저 5분만 얘기하기로 했는데 점심 밑에 오리집에 가서 점심 먹을 쪼개서, 그 후에 보니까 그 남편이 옛날에 전두환 때 그 청와대 비서관도 했고 또 미국 가서 공부도 했고 눈동자를 보니까 또 눈도 살아있고 해서 내가 이혜경을 많이 도와줬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운동할 때 내 대표기도 계속 시키고. 그랬더니 세상에 깜판 갔다 오니까 심화보고 붙어가지고 말이야. 나는요 피멍 들었어요. 피멍 들었어.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혁명은 2번 하는 겁니다. 혁명은요 전체 혁명 통일될 때까지는요 전부 정강훈한테 붙어야 돼요. 정강훈한테. 보세요. 뭐 대통령하고 장개석하고도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바로 둘이 합작해서 국공 합작을 해서 일본군부터 물리쳐놓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싸워가지고 장개석은 졌잖아요. 뭐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혁명은 2번 하는 거야. 우리끼리 절대로요. 우리끼리 태국에는 햇세든가 해가다인가 잘 들어.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통일된 뒤에 정강훈을 죽이려면 통일된 뒤에 죽이세요. 통일된 뒤에. 전체 주제는 하나로 가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고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주님도. 그래서 또 앞에 있는 주제만 말하고 내가 질문을 하담하겠습니다. 지금 정권은 교체될 것이 거의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해야죠. 투표 독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쪽이 36%까지 투표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자유우파도 80% 이상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박근혜와 이명박 이상으로 잘할 것 같으냐? 나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과도 못할지도 몰라요. 이분은 검찰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폐쇄된 사회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자유우파 시민단체 이 광화문 운동은 죽기 살기로 해서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 청와대 집어넣고 그냥 박근혜 만들어서 청와대 집어넣고 나는 이명박 때문에 집행유예 받은 집행유예. 박근혜는요 나 아니면 대통령이 불가능했어요. 한시 투표 당일 1시 현재까지도 불가능했어요. 2% 졌다고 출구조사에서. 그걸 엎어놓은 사람이 누가 했습니까? 청교도 영성훈련이 엎어놓은 겁니다. 그때. 그 넣어놓으면 자기 권력 유지도 못해. 자기를. 둘 다 깜빵 가 있잖아요. 깜빵.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냐. 이번에는 절대로 대통령 만들어 청와대에 넣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들을 감독해야 돼. 강화문이 감독해야 된다고. 감독 안 하면 나라 또 망한다고. 또 망해. 네? 이제 인수위 시대 때가 왔습니다. 인수위 지금 뭐 대통령 다 된 줄 알고 막 붙어가지고 막 누가 장관 할래 누가 뭐 할래 인수위로 왔는데 인수위 할 때 되면요 이 날파리들이 붙어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부산시장하고 있는 박형준이야.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평소에는 일도 안 하고요 기회가 되면 막 붙어가지고 청와대 혼자 다 들어가고 그래요. 기회주의자들이. 그러나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서 이충문 박사님. 이런 사람들은요 못 불려가요. 못 불려가.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누가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나라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우리가 2년 전에 강화문에서 기울어진 영원히 대한민국 해체 북한의 연방제 편입을 이 운동장을 다시 되돌려 놓은 사람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문화를 이 정도까지 회복시킨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 이제 청와대에 넣어놨으니 뭐 이제 기도만 해야지. 헛방입니다.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 유튜브 대회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할 생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왜 박수 안 치고 난리예요. 그리고 정말로 근대사에서 이 대한민국을 살렸던 우리 유튜브 부대들을 나는 문체부한테 신청해서 최소한 1년에 돈 1,000억은 타내야 돼. 타내가지고 내가 유튜브 여러분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아니 쟤들은요 세상에 민주화 운동한다고 체류탄 가스 2번 맞았으면서 2억씩 다 타가고 말이야. 웃기는 나라야. 웃긴 나라야. 광주 사태 때 말이야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서울에 있었던 놈들이 지금도 말이야 돈 다 타 연금 다 타고 말이야. 필요 없어. 이거 싹 정리해버려야 돼. 정리해야 되고. 진짜 근데 이 시대에 살아날리는 것은 유튜브가 했으니까 유튜브한테 국가가 보상해야 돼.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하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다 아프리카 짐승들 싸우는 거 봐요. 전부 다 딸딸 뭉쳐서 하면요 호랑이도 져요. 뭉치면. 그래서 우리 유튜버들도 개인 플레이 하지 마시고.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여기 유튜브 중에 여기 저 신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윤석열한테 붙어가지고요 전국에 따라다니면서요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 한 자리 얻으려고 야 이 개자식들아 떨지 마라. 용납 안 해요. 용납 안 하고 우리가 다 하나의 한 뜻이 되어서 최후의 목표인 윤석열을 앞세워서 자유통일까지 해냅시다. 자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자세히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목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워낙 뭐 조용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 대표적으로 질문을 전부 다 문자로 받았습니다. 받고 아까 또 일부는 또 나눠줘가 받았는데 거의 뭐 목사님하고 고영국 박사님이 대부분 말씀하시고 지금 또 거의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한 4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대표해서 하고 네. 그 다음에 빠진 것 중에 뭐 말씀하신 것 제외하고 이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차피 내일 모레면은 이제 본투표입니다.
그런데 뭐 벌써 뭐 소쿠리 투표다, 뭐 이미 뭐 기표가 돼 있는 투표지도 나온다, 투표함이 없다, 뭐 이런데 목사님께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큰 어떤 포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놓고 뭐 각 유튜브별로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뭐 전화해서 목사님 다 헛방이다, 가문운동 해봤자 부정선거 못 막으면, 아유 부정선거는요 제가 전문가의 전문가 막는데, 그래서 내가 참 한심스러워서 막 어떤 분은 나한테 욕까지 해요. 막 정강훈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막 이러고 막 와요. 그래서 부정선거는요 다 알고 있죠. 제가 4.15 부정선거의 제일 큰 피해자가 접니다. 저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지난주에 밤 10시에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최초로 황교안 총리하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황교안 총리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그분은 은사가 정치 은사를 못 받았어. 빨리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러 가셔야지. 부정선거도요 그렇게 막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나는 지금 고영일 대표님을 시켜서 여론조사 기관 5군데다가 오늘인가? 7일 8일 7일 8일이니까 오늘하고 내일 지금 여론조사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5군데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질문 첫째, 부재자 투표를 누가 찍었습니까? 요거 이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9일날 투표를 누구를 찍으려고 합니까? 딱 요 2개를 하면은 요걸 딱 해서 법적으로 9일날 오후 7시 40분에 이걸 발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론조사해서 이미 찍은 사람 여론조사, 출구조사보다 능력이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당일날 찍을 사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해서 여기서 결론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5% 이겼다, 10% 이겼다 했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만약에 개표를 했더니 오히려 뒤집어졌다 하면 우리는 바로 4.19로 일어서야 된다. 4.19로. 그래서 조작선거하고 개표 부정, 그 다음에 컴퓨터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신고하면, 어제 내가 발표하기를 개표 일반 부정 신고를 결정적인 제보하는 사람은 내가 10억을 준다. 현상금 10억을 준다. 정강목사 돈 있어요. 돈 있어. 내 돈이 아니에요. 교회 헌금이요. 현금 가지고 그거 줄 수 있느냐? 내가 그래서 정관을 다 고쳐놨다니까. 내가 내는 헌금은 정강목사에게 위임하고 어떤 용도로 쓰든지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10억을 줄 겁니다. 10억을. 두 번째는 결정적인 그 투표 개표기 회로를 만드는 공장, 회사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전향을 해서 하면은, 일단 양심선언하면 처벌 안 받습니다. 양심선언하면 처벌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100억을 줄 것입니다. 100억. 다시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없게 만들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빨리 돈 가져와요. 나한테 내가 돈 줘야 되니까. 예. 다음 말씀. 예. 원래 진지 강화 및 재편성이라는 말씀 아시죠? 지금 목사님께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좌파들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진지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걸 철개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혹시 법 같은 걸 뭐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가 바꾸고 정권 교체를 해도 싸움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대통령을 흐르면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난 1년 동안에는요, 주민자치법, 이 주민자치법은요, 마을이 다 공산주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천 교수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천 교수 그 싸우는 것도 다 재정적 지원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제대로 장악해놨단 말이에요. 정교조 있죠. 민주노총 있죠. 일반 시민단체 있죠. 자,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번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고 해도 취임식 끝나면 5월달인데 그러면 저쪽에 있는 진지애들이 촛불 시위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촛불 시위는 지금까지 나왔던 촛불 시위로 생각하면 안 되고 건국 후 70년 동안에 최고의 무장 폭동으로 나올 것이 뻔한데 영천 폭동, 대구 폭동, 구미 폭동, 대전 폭동, 제주 4.3 폭동, 여수 반란 사건, 근래에 일어났던 광주 사태까지 거의 아마 내전 정도의 급이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물어보죠. 이게 일어났을 때 청와대 윤석열이가 이걸 막을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저쪽에 지금 현재 성계 관계자들한테도 내가 물어봐서 없대. 내가 물어봤어. 저쪽 핵심자 국민의힘 정당에 있대요. 그럼 이걸 누가 막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아주셔야죠. 그래. 왜 그러고 나쁜 일만 나를 시켜. 나쁜 일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광화문 대회를 더 세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초반에 이게 됩니다. 초반에. 저쪽에 민주노총 쟤들은요 예행연습까지 다 끝났어요. 작년 1년 동안에 그동안에는 민주노총이 임금투쟁, 노동시간투쟁, 환경조건 이걸 가지고 투쟁했는데 작년에 1년 동안 예행연습한 거는 뭐냐? 체제대전환입니다. 체제대전환. 말을 이렇게 이쁘게 체제대전환이란 말은요 공산주의 하겠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걸 공개적으로 했다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초반에 딱 제압을 해야 됩니다. 초반에. 동의하십니까? 그때 내가 방송하고 조동 광고 내고 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흥광역에 다 뛰어나와야 됩니다. 한 방에 제압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이제 선거 끝난 후로 아예 명단을 1000만 명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자유통일 김정은 저놈 내쫓아버리고 노동당 해체시키고 자유통일을 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이 주사파 세력 딱 정리하는데 요 일을 위해서는 금방 질문한 핵심을 대답하자면 독일이 했던 일입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아돌프 히틀러가요 독일의 목사들을요 다 선동해서 독일은요 100% 기독교 나라예요.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루터교회 목사들한테 가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세례를 안 받으면 독일 국민들이 안 됐어요. 독일 국민들이. 그만큼 기독교 나라인데 히틀러 하나한테 선동이 돼가지고 목사들이 다 넘어갔다니까요. 안 넘어간 사람이 딱 하나예요. 보네퍼예요. 보네퍼. 근데 독일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피해바다를 만들었는데 그 독일이 유럽에서 기가 죽었죠. 왜? 범죄국가니까. 그러나 독일이 한국보다 위대한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아데나우가 딱 나왔습니다. 아데나우. 다시 말해서 히틀러가 4월 말에 자살했어요. 애인하고 둘이. 5월 초에 독일이 공식 항복했습니다. 항복하자 아데나우라고 하는 지도자가 딱 나와서 주제가 뭡니까? 히틀러를 버리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히틀러를 버리자. 그 다음에 나중에 빌 브란트가 이어서 해서 그래서 반나치법을 제정했어요. 나치에 대해서 좋은 말하거나 찬양 고무 동조하는 사람은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깜빵 집어넣거나 벌금 내야 돼요. 2년 전에 중국 관광객이 독일에 놀러 갔다가 장난기로 그냥 해본 거야. 히틀러식의 인사를. 하이 히틀러 그랬다고요. 바로 체포됐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독일도 나치에 대해서 좋은 말하는 사람은 바로 처벌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려면 정권교체 이건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바로 윤석열 정부는
독일이 했던 반나치법 처단을 위한 법을 만든 것처럼 우리는 반주사파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한국의 헌법학자 제1번인 김학성 교수님을 앞세워서 이미 프레스센터에서 이거 아직 영상을 안 돌렸는데 프레스센터에서 독일의 교수들 영상으로 다 통화하면서 독일이 한 반나치법을 벤치마킹해서 반주사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까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1000만 명의 조직이 필요하냐, 이런 법을 관통시키려면 국회가 지금 다 200석을 쟤들이 다 잡고 있는데 식물정부 됩니다. 식물정부. 두고 보세요. 윤석열 청와대 들어가면요 그날부로 식물 대통령 된다니까요. 왜?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민운동으로 저작용화되어 있는 여의도 국회를 우리가 제압해서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빨리 1000만 조직에 들어가서 국민의 이름으로 맞짱을 떠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음 말씀. 여러분, 참 지금 목사님 앞에 이렇게 토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내다보고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게 참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에 목사님 오늘 또 목표를 자유통일을 제시하셨는데 이거 학자들까지도 전부 G2가 될 것 같다.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성장할 것 같다. 이러지만은 독일 통일을 봤을 때 통일 비용도 많이 들고 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무슨 탁견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자들, 포럼, 또 유튜브 많이 보는 것 중에 정치인들도 그렇고 통일에 대해서요 너무 웃겨요. 무조건 독일 통일을 말하면서 독일 통일이 왜 됐는지 원인조차도 교수들도 몰라요. 왜 독일이 통일이 됐는가, 서독이 통일됐냐, 이것을 알려면 해답이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있는 레이건 기념관을 가봐야 합니다. 거기 가야 해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교수들도 다 독일과 서독이 왜 통일됐냐, 루터기어 목사 하나가 대낮에 촛불을 들고 행진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다 뻥이요, 다 뻥. 레이건 기념관을 딱 가보면 저는 관심이 많아서 미국 봉해하러 가면은 대통령 기념관을 내가 다 구경합니다. 봉해하러 이 주위에 혹시 대통령 기념관 없어요? 있다 그래요. 어디냐? 여기 루스벨트 기념관 미드 허슨이다. 가봅시다. 가서 내가 쫙 전체를 다 살펴보고 대통령 기념관을 보면요 미국을 이해하는데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요. 그래서 가는데 하루는 거기를 갔더니 목사님 세워서 통역하라 그랬어. 하나도 빠뜨지 말고 다 통역하라 그랬어. 통역하라는데 거기에 고르바초프하고 정상회담하는 코너가 있어요. 레이건 기념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그가 소련의 지하교회 성도인 줄 알았다. 이게 레이건이가, 로널드 레이건이가 한 거예요. 왜? 하면은 내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회의하기 전에 기도를 요청했다.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레이건이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고르바초프가 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했대. 왜? 고르바초프가 눈을 감나 안 감나 보려고. 이 기도에 참여 안 하느냐 눈을 감더라는 거예요. 기도 다 끝난 뒤에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려고 했더니 에이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의 레이건이가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소련의 지하교회 성도인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지하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레스처럼 소련 연방을 해체하여 자유화를 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련을 경제 봉쇄를 해야겠다 해서 레닌이가 강력하게 소련에 들어가는 돈을 다 막아가지고 왜? 고르바초프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켰고 그 원리로 바로 독일과 서독이 통일된 것입니다. 실제로 서독 통일된 것은 레이건이가 한 겁니다. 레이건이가. 뭐 성직자가 촛불 켜가 떠는 거 다 헛방이고. 그렇다면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나라 통일을 놓고 통일 비용이 뭐 천문학적으로 들어서 통일을 빨리 하면 안 된다, 그런 놈들은 개새끼입니다. 개새끼들. 보세요, 절대로 독일 스타일로 통일하면 안 돼요. 우리는 통일을 하되 1국가 2체제를 10년 해야 됩니다. 10년. 한꺼번에 섞으면 안 됩니다. 섞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북한에 있는 이쁜 처녀들 누가 다 데리고 살아요? 남조선에 있는 청년들이 가서 다 데리고 산다고. 그 북한의 청년들이 대모 안 하겠어요? 이쁜 년들 와 다 데리고 왔다고 그랬지? 이게 독일 통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동독에 있는 이쁜 처녀들이 동독 남자한테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서독의 청년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국가 2체제 10년 하고 저기 통일각에다가 여권 가지고 북한하고 주고받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지급보정만 하면 돼요. 지급보정만. 북한이 빚을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아준다 해서 북한이 AID 그 다음에 세계은행한테 가서 돈을 다 빌려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새로 하면은, 그래서 북한이 외국 돈 다 빌려서 항만, 고속도로, 그 다음에 공항 이거 다 하고 개성공단 같은 공단 10개만 만들어버리면 10년 안에 북한은 우리의 3분의 1을 따라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돈 북한에다가 통일동 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지급보정만 하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세계적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그런데 왜 통일 비용을 왜 걱정하냐고요, 교수님들아. 뭐 통일 비용이 뭐 2천조가 든다. 제발 좀 교수님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통일되는 즉시 대한민국은 살아요.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바로 G2가 돼요. G2가. 왜? 좌파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통일되면 남한에 있는 자본과 남한에 있는 기술이 북한에 있는 인력과 광물 자원에 붙어버리면 1년에 14% 성장한대. 14%. 우리 말이 아닙니다. 우파학자들은 25% 성장을 30년 한다 그래요. 이게 아이비리그 있는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뭐 연금 개혁을 한다 뭐 한다 필요 없어요. 우린 통일만 하면요, 우린 G2 국가로 가는 거예요. 바로.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금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 바꿔놓은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빨리 통일을 3년 내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1000만의 조직이 일어나서 3년 내로 통일하고, 김정은 소련을 쫓든지 쫓아 버리고 2500만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저거 한 놈 잘못 만나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유의 맛도 못 보고. 그러므로 우리 남조선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요, 빨리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통일운동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참 속이 시원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할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 지난번에 미국도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통일이 되려면은 주변 사강도 있지만은 미국만 마음먹으면은 통일이 가능한데 왜 미국이 우리를 통일 안 시켜주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어떤 의견도 있고 또 비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는.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 속에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데, 작년 10월 달에 문재인이가 마지막 장난을 치려고, 다시 말해서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통하여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기에 나는 몸도 안 좋지만 내 비행기 안에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 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가서 뉴저지, 뉴욕, 오렌지 카운, LA 대회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워싱턴에 가서 상원의원, 하원들하고 내가 많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특별히 캘리포니아 출신 하원의원 영김 의원님, 그분에게 내가 신신 부탁했습니다. 이 종전협정을 미국 국회가 결의하려고 하는데, 갔더니
이놈이요. 문재인 이놈이요. 2년 전에 워싱턴에 사무실 얻어놓고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서 미국 국회를 매수하려고 하원 의원 하나를 이 종전협정에 가입에 신청하는데 30억 300만 원을 썼다는 말을 현지에서 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하원의원 20명, 상원의원 1명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설득하고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노골적인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결정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이승만에 대해서 목숨 걸고 공부했기 때문에 말을 해도 이승만식으로 해요. 도전적으로. 거기에 미국의 국회의원들 만나서 그랬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을 통일 안 시키고 장난쳐? 딱 이러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게 뭔 말이냐니까. 아니 건국 후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통일 안 되는 것은 미국 때문이야. 왜 미국 때문이야 그래. 통일을 시킬 기회가 해방됐을 때도 있었고 6.25 때도 따그라스 메가드 말대로 저 흑룡강 옥수수밭에 그때 핵무기는 미국밖에 없으니까 옥수수밭에 핵무기 사람 안 죽는데 빈 밭에다 핵무기 히로시마 원자탄 한 방만 딱 터뜨리면 중국 나가 그러면 그날로 통일인데 안 했잖아 미국이. 그 후에도 수도 없는 통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미국이 통일을 안 시켰다. 왜? 내가 당신들이 왜 통일을 안 시키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겠다. 한국을 통일시켜 놓으면 우리가 중국으로 갈까봐 겁먹지? 그 지들 속에 있는 걸 내가 찌르니까. 그래 나 그거 인정해. 왜? 한국은 5,000년 동안에 중국으로부터 종교를 받았어. 종교. 불교와 유교를. 또 글을 받았어. 한자를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한테 예속되고 살았어. 그 다음에 추석과 구정을 받았어. 그러나 그렇게 모르냐. 이제는 대한민국에 한자 안 써. 한자. 다 미국이 가르친 영어 써. 영어. 그 다음에 우리는 추석 구정 안 지켜. 성탄절 지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번 통일시켜봐. 통일해서 중국으로 가서 떠밀어봐. 안 가. 안 가는 게 못 가. 못 가. 왜? 니들이 심어놓은 한국의 기독교인이 1,200만이야. 1,200만. 천주교까지 합치면 2,000만이야. 통일 한번 시켜봐. 가라고 중국으로 떠밀어도 못 가. 못 가. 그러니까 안심하고 통일시켜. 이제 더 이상 중국으로 갈까 겁먹지 말고. 그리고 진짜 통일시킨 의지가 있으면 쇼하지 말고. 미국,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파이프라인, 송유관 3달만 끊어줘. 3달만. 이걸 안 끊으면서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찌고 뭐 미사일을 쏴서 뭐 용서하냐. 그 전부 쇼야. 미국이 나한테 안 통해. 진짜 미국이 통일시킨 의지가 있으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송유관, 나는 이충근 박사님한테 확인 다 했어요. 하루에 몇 배를 넘어간다는 걸 내가 확인 다 했습니다. 3달만 끊어주면 끝날 문제를 그걸 놔두고 말이야 뭐 계속 뭐 북한의 미사일이 어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중국이 유엔의 결의도 무시하고 비밀로 계속 송유관을 흘리고 있는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미국이 중국을 협박해야 돼. 빨리 끊어. 유엔 결의야. 유엔 결의. 끊으라고. 안 끊어? 안 끊으면 무역전쟁 할 거야. 중국하고 뭐 이거 외에는 북한 문제, 북한의 핵무기와 김정은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이것만 해주면 우리도 건국 후 70년 동안에 미국한테 신세만 진 게 아니고 첫 번째 우리는 뭐 했냐. 공산주의 남한을 미국을 대신하여 막아줬지 않느냐. 70년 동안. 아니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공산주의 남한을 막았지 않냐 말이야. 극동아시아 다 공산주의 다 되는데 한국 때문에 공산주의를 막았어. 만약에 대한민국이 무너졌으면 일본도 공산화 됐어. 대만도 옛날에 됐어. 이걸 막아준 나라가 누구야? 대한민국 아니냐 말이야. 대한민국. 맞죠? 맞습니다. 그와 같이 이번에 북한을 통일을 시켜주고 석유 송유가 막아주면 미국이 원하는 건 내가 다 알아. CIA 내가 다 만나봤어요. 미국의 CIA는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누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동북 3성, 성룡강, 요런성, 길림성, 그 다음에 북경, 상해, 광동어권.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은 해체시켰는데 20년 동안 공작을 해도
지금 미국이 중국을 4개로 못 나누는 거야. 중국이 4개 나라로 나눠져야 세계에 안심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이거를 우리가 해주겠다. 우리가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냐. 중국의 지하교인이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중국의 지하교인이 공작을 해야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눌 수 있다. 이거 외에는 방법 없어. 카타쿰의 성도들이 로마도 해체시켜. 로마도. 이거 외에는 없는데 중국의 지하교회들은 2억 5천은 절대 미국 선교사 말 안 들어. 미국 목사 말 안 들어. 요거는 한국 목사 말만 들어. 이것을 한국 교회가 해줄 테니까 하나씩 바꿔서 하자. 미국은 한국을 통일시켜줘.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눠줄게.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미국 가서 제가 정치가들을 만나서 했더니 이것이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온 뒤에 뭐 국방성, 국무성에 이게 다 들어가가지고 평택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와가지고 목사님이 워싱턴 와서 한 그것이 지금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다시 한번 들어보자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좋은 날이 난 올 줄 믿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한국 안에서 스스로 우리 국민들 중에 1천만 명이 이 애국운동, 통일운동에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근데 이거 하나는 꼭 질문을 해달라고 얘기해서 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한 분 정도 발표를 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맨날 세계 기독청 하시는데 그 왜 지금 만드냐? 경제적으로 무슨 효과가 좀 있나? 아니면 뭐 단순히 종교적 이유입니까? 비용도 엄청 들 텐데 뭐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 기회에 좀 한 말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이거 트는 게 훨씬 나은데 오늘 그거 안 가져왔지. 들 수 있습니다. 트는 거 들 수 있나? 저는요 기도를 깊이 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일 중에서 지금 중국은요 만리장성 하나 때문에 밥 먹고 살아요. 1년에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에집트는 피라미드 때문에 1명에 1,000만 명이 와요. 로마는 바티칸 때문에 1,000만 명 갑니다. 이슬람 사우디는 메카 때문에 1,000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 사실 세계에서 종교 중에 주력 종교인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보세요. 독일이 기독교죠. 영국 기독교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다 기독교예요. 그 무엇보다도 세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나라인 미국이 바로 개신교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는 로마 교황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유럽에 있는 독일, 영국 이게 전부 로마의 교황의 지배에 들어가 있어요. 로마 교황 이게 전부 다 그 밑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 교황 한마디면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면 로마 교황이 저게 적그리스도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것을 보고 목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의 주력 종교인 개신교를 대표하여 한국에다가 로마의 바티칸처럼 세계 기독청을 짓기로 30년 전에 나는 이미 설계를 했습니다. 30년 전에. 30년. 기독청을 지으면은 이거는 캐톨릭처럼 의식 중심으로 짓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짓기 때문에 5스타급 이상으로 최신 시설에다가 한 주일에 12만 명의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그래서 여기서 컨퍼런스를 하고 기도하고 집회해서 하면은 그러면 매일같이 올림픽을 하는 월드컵을 유치하는 1년 내내 월드컵 이런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바로 GNP 5만 불 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영원히 북한은 한국을 넘볼 수 없습니다.
유엔 총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더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기독청인데 이걸 제가 계속 추진을 해왔고 지금은 설계 들어갔습니다. 지금 설계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여기 모금된 돈이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이미 벌써. 미국에서 해외에서 온 돈이 2조가 넘습니다. 2조. 이렇게 되니까 인천에 있는 안상수 시장이 날 보고 와서 우리 교회 찾아서 세계기독청을 인천에 유치하겠습니다. 어디요? 강화도에 자기가 시장할 때에 인천 송도 신도시를 절반 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북쪽으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좌파 시장들이 들어와 송영길 뭐 지금 시장에서 다 망쳐놔서 1cm도 전진 못 시켜서 날 보고 오라 그래. 갔더니 다 보여주면서 여기다가 세계기독청을 지으니까 돈 필요 없습니다. 한 푼도 필요 없이 이걸 다 지을 테니까 자기한테 맡겨달라 그래서 그 이걸 우리 교회 와서 유튜브로 토크를 한번 했더니 여기 청주에서 연락이 와서 청주에 자기들이 유치하겠다고 해서 청주호에다가 60만 평 땅 공짜로 줄 테니까 거기서 지으라 그래. 이걸 보고 또 경상북도가 엊그저께 유치위원회가 조직됐어요. 도지사 이철우 도지사가 절대 뺏길 수 없다. 정광훈 목사가 경상도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제일 서울과 가까운 상주 쪽에 붙여서 하여튼 원하는 땅 다 줄 테니까 공짜로 100만 평을 줄 테니까 그래서 기독청은 이미 끝났어요. 이 기독이 끝났습니다. 뭔 일든지 성령이 하는 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완성이 되면은 두고 보십시오. 징기스칸이 아시아 사람으로 전 세계를 제패한 것이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기독청이 지어지면 징기스칸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한번 지도자 국가로 등장할 날이 올 것입니다. 추가로 전 세계에 있는 한기총, 각 나라의 한기총 있잖아요. 한기총을 전부 여기다가 입주를 다 시키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대표 기독교 기관을 여기다 다 입주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른 말씀?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이 많습니다. 많은데 너무 요구할 수가 없고 또 다음에 또 지금 뭐 경제 성장 5%를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것도 물어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이제 그만 목사님께서 좀 쉬시고 한 명만 질문을 받도록. 네,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정관 목사님께서 마이크 바짝 대주세요. 예, 지금 뭐 세계 기독청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뭐 한기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한데 그럼 이제 월기총이나 그 한기총이나 한교연, 한교총 이런 그 3대, 4대 기독교 연합 기관과 함께 지금 일단 그 대선에 최대한 일단은 많은 표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월기총이나 한기총과 함께 6.1 지방선거가 지금 코앞에 또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뭐 월기총이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나한테 방해꾼밖에 안 됩니다.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발 내가 하는 일에 방해꾼 되지 마시고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나와 함께 목숨 걸고 하셨던 천부장, 백부장, 만부장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교도 신학생, 졸업생 총동원 내려서 그 외에도 나라를 살리겠다 원하는 사람을 내일 오전 11시까지 우리 교회 총동원에 비상 걸어놨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이제 앞에 선거 끝났거든요. 부재자 투표 끝났지 않습니까? 이게 36%예요. 부재자 투표를 36% 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여기서 긴장감을 느끼기 때문에 본투표인 3월 9일 날 모든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다 갈 수 있도록 몸이 불편한 분은 휠체어를 밀어줘 가면서 전국에 총동원령을 내리려고 내일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과 이 대담은 요 정도에서 마치고
참 제가 이 대담을 보면서 느끼는 게 꼭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청사진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 참 우리 국민들이 이런 지도자를 모시고 있다는 거 참 크게 그 영광스럽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으로 제 주위에 저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한국의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예를 들면은 김학성 헌법학자, 그 다음에 또 최강 교수님, 경제의 최고, 국제정치학의 이충근 박사님을 비롯하여 기라성 같은 최고의 전문가가 내가 데려온 게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려고 그들이 스스로 왔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이충근 박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설교할 때 이 국가와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야, 그거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까? 그래. 나는 기도하니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충근 박사님이래요. 우리 목사님은 안 배우고도 다 알아. 내가 그걸 비밀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수도시 말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기도 깊이 하면 다 보입니다. 기도 깊이 하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와 함께 해주셔서 자유통일 한번 해가지고 평양 광장 가서 붕괴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적은 주제 가지고 1% 다른 걸 가지고 날 공격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야, 목사님, 박예훈 목사님, 나는 이 일을 위하여 40년 동안 생명을 걸었어요. 당신들이 애국운동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제발 저에 대해서 방해꾼 되지 마시고 모든 일을 질서에 따라서, 저도 지금도 질서에 맞춰 합니다. 한기총 정경 대표 어른들 조영기 목사님 지시로 했고,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은 길자인 이영규 지도 그분들이 하지 말라고 나 안 해요, 지금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이 얼마나 웃어요. 저 기독교 목사들이 지들끼리 붙어 싸운다고. 그럼 되겠습니까? 좌파 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기한 어른이 말이야, 까만 두루마기 입고 나와서 조용해, 조용해 그러면 바로 그냥 딱 조용해요. 어떻게 목사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냥 말이야 난리를 치고 말이야. 강원에 이렇게 또 애국운동으로 나오는 사람들, 사람들 몇백 명 모아놔놓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공부부터 해요, 공부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없고, 여기 계신 유튜버들이 제발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빨리 자유통일로 가서 세계 제1의 선교국가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 집합 명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우파 그리고 우리 유튜버님들이 다 함께 결집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좀 숫자가 몇 명 안 될 거라 걱정을 했는데 역시 이 기도하시는 분의 그 능력이 좀 다릅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건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기자회견이라든가 무슨 행사라든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문자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 전화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전화를 한번 걸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소속 좀 남겨주세요. 소속 방송 시스템을 남겨주시고, 식사는 2군데서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건너편에 가면 식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고